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사이트의 심재호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 지역 각계 각층에서 열정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명사분들을 초대해 그분들의 활동상을 들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된 분은 어느 분인지 준비된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네, 김춘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의정활동하는 모습 국회에서 보다가 이렇게 새로운 직함으로 보시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매일매일 새롭고 또 보람된 나날이 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예. 저기 명함을 보니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으로 취임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유통공사는 어떤 곳인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농산물, 임산물, 축산물, 수산물의 가격 안정과 유통 개선을 통해서 수급 안정 그리고 식품산업 육성에서 해외에 많이 수출하고 잘 사는 대한민국 만들어라 하고 설립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전신이 한국 농어촌 개발공사였죠? 그렇습니다. 1967년에 이 경제 개발 계획을 세웠죠. 그러면은 이 산업화되고 이런 공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가장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이 농어민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도시와 농어촌의 소득 격차를 줄일 것인가 해서 설립한 회사가 농어촌 개발공사가 됩니다. 예, 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생활 그리고 밥상 물가까지도 관리를 하고 계시는 곳이죠? 그렇죠. 네. 우리가 수급 안정이기 때문에 수급 안정을 하려면은 역시 가격 안정.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유통 단계를 축소하고 또 유통 과정에서의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다 이익 보는 이런 이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전체 대한민국의 곡물의 5분의 4를 외국에 수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국영무역을 하는 회사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우리 이제 그 가정에 밥상을 책임지고 계시는 우리 주부님들이 요즘 장보기가 굉장히 무섭다고 합니다. 이런 그 물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농수산식품의 이제 가격은 굉장히 그 기후 변화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민감하죠. 그리고 성격상 한 10%만 부족하면은 가격이 10% 상승하는 게 아니라 50%, 100% 그렇죠. 이렇게 상승하죠. 또 이제 남아들면은 10%가 남는다면 또 반대로 가격이 폭락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과잉 생산이 되면은 저희가 수매를 해서 창고에 저장해 놓고 그리고 가격이 오르지 않으면은 시장에서 격리시키죠. 즉 폐기 처분합니다. 네. 그리고 만일에 이제 생산이 부족해서 가격이 폭등할 때는 외국에 수입도 하고 이렇게 해서 가격의 안정을 취하고 있죠. 하지만 이게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그 곡물이 그렇게 어떤 풍족할 만한 것도 아니고 사실 굉장히 부족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대한민국에서 전체 이게 쓰여지는 곡물이 우리가 한 2,300만 톤 정도 필요하죠. 그런데 1,800만 톤 이상을 우리가 수입을 해요. 그래서 약 한 자급률이 20%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국내 자금률을 높일 것인가? 그렇죠. 국내 자금을 놓기 위해서 매진을 해야 되겠죠. 여기는 이제 종자개량이라든가 영농 기법도 또 바꾸고 여러 가지 스마트팜 농업이라든지 어떻게 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우리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저희 공사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이제 사장님께서는 그 국회의원 시절에 그 기후 변화에 대해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활동을 하신 것으로 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렇죠. 어떻게 기억을 잘하시네요. 네. 이제 이 수산물이나 이런 농작물에 대해서 5년 만에 한 번씩 여기에 대해서 이 조사를 해서 대책을 세워라 하는 이제 기후 변화에 대비하는 법안 개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지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요. 네? 그럼 이 지구를 되살리기 위한, 지구에게 생명을 다시 불어넣기 위한 이런 활동에 우리 사장님께서는 어떤 역할을 하실 수 있나요? 네, 그 이번 IPCC 6차 보고서에서 발표한 것이 기후 변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심하고 빠르게 온다. 이 원인이 사람이란 놈이다. 사람, 인간이다, 인간. 호모사피엔스 사피엔스다. 예. 그리고 금세기 말까지 1.5도씨로 못을 박았는데 마지노선으로 삼았는데 이것이 빨라지고 있죠. 5차 보고서에서는 2050년까지 달할 거다 했는데 10년 이상이 더 빨라질 거다. 그래서 2040년 이제 빠르면은 10년 이내에 1.5도씨로 상승할 거다. 이렇게 네. 보고 있죠. 그래서 인류를 살리는 지속 가능한 인류가 되게 하기 위한 방법이 뭐일까? 사람을 바꾸게 하는 거다. 사람을 바꾸게 하는 운동이 바로 우리가 저탄소 식생활 운동입니다. 우리가 밥 세 끼 먹는 식생활 습관에서 기후 위기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저는 반드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왜 우리가 이 밥 세 끼 먹는 데서 무려 31%의 온실가스가 여기서 나온다. 유엔에도 발표한 통계예요. 네. 그러면은- 그것을 어떻게 우리 유통공사에서 예.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그래서 이제 대책이 우리가 있습니까? 농산물의 생산, 수산물, 임산물, 축산물 생산 단계에서 탄소 배출을 줄여서 생산되는 농산물 먹자. 그리고 유통할 때에 전기차로 유통하고 그다음에 가스 운반선 그리고 큰 배로 운반을 한다면은 상대적으로 온실가스 배출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가공 처리할 때 친환경 에너지나 일회용 플라스틱 많이 쓰지 말고 과포장하지 말고 또 거기에서 남는 식자재가 있으면 그걸 재활용해서 식품으로 다시 만들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소비할 때 소비자들이 음식물 쓰레기 남기지 말고 먹자. 저는 이런 남기지 않고 의식을 먹습니다. 가지고 네. 이런 의식을 가지고 식생활을 하면은 기후위기 막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펴나가고 있는데 현재 35개국에 약 610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그 대표적인 예는 이제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광역자치단체는 100%다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의 아마존이라든가 중국의 알리바바 그리고 프랑스의 까르푸, 일본의 이베이 이런 큰 대기업도 다 동참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에는 지난 10월 7일 날 미국 수도가 있는 워싱턴 DC의 시장이 바로 우리 공사의 이런 능력을 인정을 해서 감사장을 수여를 했어요. 예. 그리고 이 페어팩스 이 카운티라고 그래서 이 미국 수도 부근의 버지니아, 메릴랜드 중에서 제일 큰 카운티죠. 거기가 이제 저탄소 식생활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2월 7일 날을 저탄소 식생활을 날로 선포했습니다. 네. 우리 사장님 오시면은 이 얘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예정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김치의 날 어떻게 이게
미국에서 김치의 날을 제정하게 됐나요? 우리가 식품 산업을 건축하는데 중국에서 우리의 김치를 파고차기라고 해요. 김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정체성을 이어오는 것이 김치거든요. 750만 제2동포가 한국인이다 하는 정체성을 지켜오는 것이 김치인데, 저기 도네츠크에 가서 우리 독립군 후예들이 움막을 파고 사는데 거기를 제가 2007년에 방문했더니 김치찌개 먹고 김치 먹으라고. 이게 움막에도 평상 하나 놓고 온 가족이 다 살아요. 이것이 750만 제2동포의 정체성이다. 그래서 이러한 정체성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 차이나다. 그래서 세계 최 강국이 미국에 인정받는 걸 했다. 그래서 김치데이를 미국에 출하해 보자. 그래서 김치데이를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종주국이다 하는 걸 인정을 받고 또 김치가 영양적으로 우수하잖아요. 그래서 면역력을 가지고 있고 속이 굉장히 대사작용원에도 편안하고 영양소가 있고 이러한 김치의 우수성. 그리고 이제 이게 저탄소 식품이거든요. 바로 기후 변화를 막는 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이걸 전 세계인한테 인정을 받고 지구인들이 사랑하는 지구촌을 만들자 하는 의미에서 시도를 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만들어졌고 뉴욕주에서도 김치데이 만들고 그리고 버지니아에 만들고 워싱턴 DC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미 연방의회에서도 지금 결의안이 올라가 있는 상태죠. 그 이미 김치를 상정이 미국에서 됐습니다. 수입하고 있나요? 네. 얼마나 하고 있나요? 김치가 2011년에 약 한 280만 달러 정도 수출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약 3,400만 달러에 육박하고 있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 34%가 증가가 됐어요. 그리고 2011년에 비하면은 벌써 2배 이상 이렇게 신장률을 가지고 폭발적인 있죠. 신장률을 보이고 바로 있는데 이제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면은 미국 시민들한테 그만큼 시민들이 관심을 갖게 되고 네. 관심을 갖게 되면은 한국의 김치가 더 많이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야 우리가 김치 팔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그 사람들이 쉽게 동의하겠어요? 네. 그렇지 않거든요. 바로 이게 미국인의 건강을 책임지는 음식이다. 이럴 때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거죠. 네. 11월 30일자 뉴스에 보면은 농산물 온라인 도매 시장에 출범했다 이런 기사가 그날 아주 화제가 됐던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역사적인 거죠. 온라인으로 우리가 지금까지는 오프라인 도매 시장뿐이 그렇죠. 없었죠. 네. 이 경매가 다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경매에서 이 싼 값에 낙찰이 돼도 이 팔고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유통 비용이 단기가 많기 때문에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통 단계를 굉장히 온라인으로 하면 줄이는 거죠. 현품이 없이 온라인으로 경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 또 이제 값을 생산자는 제값 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그만큼 싼 싸게 살 값에 수 있고. 살 수 있고 소비자와 생산자 모든 사람이 함께 윈윈하는 것이 바로 온라인 도매 시장입니다. 근데 실물을 보지 않고 이 우리 농산물이 정말 신선한지 이런 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죠? 자, 거기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이 검증이 된 어느 정도 규모화된 네. 납품자, 음. 즉 생산법인이나 농협이나 이런 데서 APC나 이런 데서 이제 공급자가 되는 거죠. 그래도 철저하게 그 사람들의 신용, 믿을 수 있는 걸 이제 검증을 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믿고 이 경매를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거고 만일에 그게 안 됐을 때는 거기에 따른 배상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이 책임 장치 필요하다. 체계를 다 갖춰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온라인 이 도매 시장은 세계 최초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2021년에 꽃을 온라인으로 시범적으로 경매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시범 사업을 했고 그 우리가 또, 보통 이 계란을 온라인 농수산물 하면은 그러니까 가장 그 최밑단의 산업이라고 하잖아요. 게다가 보면 굉장히 아날로그적인데 상당히 디지털화한 그런 예. 그 유통 단계를 좀 보이고 그 있거든요. 저희가 이제 이 디지털 플랫폼을 네. 여러 형태의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공공급식을 했죠. 학교의 급식 문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만큼 식자재 때문에 온 나라가 떠들썩했죠. 그게 불량 식자재 때문에. 근데 지금 거의 사라졌지 않습니까? 또 얼마 전에 우리 군급식이 굉장히 못 먹겠다 꾀꼬리하고 우리 이 의무 이 병역의 의무를 마치러 간 사람들이 먹거리 때문에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예. 바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플랫폼을 하고 있죠. 디지털 플랫폼으로 이 꽃을 어떻게 하면 경매를 할 것인지, 식자재를 어떻게 하면 온라인 도매 시장을 할 것인지, 또 이제 군급식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 가지 이제 저희 공사에서 운영하는 그러한 이 디지털 시스템이 있어요. 그걸 전반적으로 앞으로는 AI를 인공지능을 위한 디지털 형태로 바꿔나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가 플랫폼을 고도화시키겠다. 그럼 이런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그 사업성 그리고 시장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엄청난 규모죠. 그렇지만은 이제 우리가 목표로 하는 게 일단은 우리가 주로는 이제 채소류 그리고 이제 축산물에서는 이 계란이라든가 돼지고기라든가 일부 품목 이렇게 하고 있는데 2027년까지 한 3조 7천억 원 3조. 정도를 이제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면은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 오프라인을 통해서 경매가 이루어져서 거기에서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러한 제도가 변화될 때는 가랑비에 옷 젖듯이 변화를 시켜야 돼요.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하게 드려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시행착오가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렇게 확대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온라인 경매 시장으로 가고 또 지구촌에 다른 나라에도 이러한 제도를 수출을 해야 되겠죠. 현재 공공급식에 대해서는 독일에서도 얼마 전에 자기 나라에서도 이런 걸 배우겠다고 오신 분도 있고 캄보디아에서도 오고 또 중국에서도 이러한 제도가 좋다. 또 이제 대만에서도 왔다가 우리가 공공급식의 이런 플랫폼은 세계에서 알아주는 예.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세계를 리드하는 플랫폼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플랫폼이다. 그러게요. 이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디지털로 우리가 이 식량 안보도 할 수 있고 생산량도 조정하고 이 모든 걸 컨트롤할 수 있게끔 저희가 제도를 예.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농수산물유통공사가 그 구상 중인 2024년도에 어떤 새로운 사업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 역시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해온 데서 이제 발전시키는 거죠. 그래서 현재 식량 안보를 어떻게 우리가 강화시킬 것인가. 그러면 역시 기후 변화가 오게 되면은 가장 심각한 영향을 받는 것이 식량 안보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닥치면은 어떻게 우리가 식량 안보를 해결할 것인지 이 식량 안보 면에서 우리가 기후 위기를 꼭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저탄소 식생활 문제를 전 지구인들이 함께 동참해서 이문 기후 위기 해결하는데 함께 나가도록 하겠다. 즉 유엔이 이 저탄소 식생활을 정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유엔에 청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세계 각국의 많은 국가를 모아서 유엔이 이날을 제정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이제 역시 우리 K푸드를 세계화시켜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려면은 K푸드의 대표 선수인 이 발효식품의 대명사 김치를 보다 더 세계화시키고 여기에 이제 우리 이 많은 이 발효식품 또 푸드테크와 연결시켜서 이 천억불 시대로 농수산식품 수출하는 시대로
나가는데 매진하겠다. 네. 또 이제 말씀하신 대로 11월 31일 날 이제 출범한 온라인 도매 시장을 비롯한 여러 이제 이 플랫폼들이 있고 또 우리 디지털 빅데이터를 관리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다 더 인공지능화시키고 또 고도화시켜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안전한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드시고 또 식품산업 육성에서 해외 많이 내다 팔아서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농수산식품이 효자노릇 하게 하겠다. 그것이 새로운 해의 꿈입니다. 네. 내년도 2024년도 정말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의 활약을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도 좋을 거죠. 네, 오늘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수고하셨습니다. 자주 초대해 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네, 김춘진 한국농산식품 사장과 함께한 인사이트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행복하십시오.